임플란트 해보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시술보다 관리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수백만 원 들인 임플란트 5년도 못 가고 다시 뽑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관리 하나라도 하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임플란트는 이빨 아니니까 괜찮지, 신경도 없고 썩지도 않잖아. 이거 완전히 큰 착각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보다 더 약해요. 왜냐하면 신경이 없어서 아파도 모르거든요. 문제 생겨도 늦게 발견되고 염증 오면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아플 때쯤이면 이미 늦어요. 자연 치아는 신경이 있어서 뭔가 이상하면 시큰거리거나 아파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릴 수 있죠. 근데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으니까 염증이 생겨도 모르고 지나가요. 잇몸뼈가 녹아내리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임플란트 한지 3년 됐는데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검진해 보니까 이미 잇몸뼈가 반 이상 녹아 있더라고요. 결국 그 임플란트 빼고 다시 해야 했어요. 그럼 이제 임플란트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관리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임플란트는 칫솔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제일 많아요. 치실 안 쓰시죠? 치간 칫솔 귀찮아서 안 하시죠? 물로 헹구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임플란트는 틈 관리가 90%예요.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 끼는 순간 염증 직행입니다. 칫솔은 겉면만 닦는 거예요. 사이사이는 절대 안 닦여요. 특히 임플란트 주변은 자연 치아보다 틈이 더 생기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드시고 나서 고기 섬유질이 임플란트 사이에 끼었다고 해볼게요. 칫솔로는 절대 안 빠져요. 그대로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게 부패하면서 세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세균이 잇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시는 거 귀찮으시죠? 근데 임플란트 다시 하는 게 더 귀찮아요. 수백만 원 또 내시고 몇 달 고생하시는 거랑 하루 3분 치실 쓰는 거랑 뭐가 더 나으세요? 두 번째 습관, 한쪽으로만 씹는 거예요. 편한 쪽만 사용하시고 반대편은 거의 안 쓰시죠. 이렇게 되면 특정 임플란트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나사 풀리고 흔들림 발생합니다. 임플란트는 나사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한쪽만 계속 쓰면 그쪽 나사에만 힘이 집중되는 거예요. 마치 의자 다리 하나에만 계속 체중을 싣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그 다리부터 부러지죠. 그리고 한쪽만 쓰면 안 쓰는 쪽 임플란트는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더 잘 끼어요. 씹으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되는 효과가 있는데 안 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쪽에 음식물 계속 쌓이고 염증 생기고 결국 망가집니다. 임플란트는 고르게 써야 오래가요. 양쪽 다 번갈아 가면서 써야 해요. 세 번째 습관, 딱딱한 음식 계속 씹는 거예요. 오징어, 마른 안주, 얼음, 견과류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자연 치아는 충격 흡수하는데 임플란트는 충격을 그대로 받아요. 자연 치아 주변에는 치주인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서 씹을 때 충격을 흡수해줘요. 근데 임플란트는 이게 없어요. 뼈에 직접 박혀 있어서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걸 씹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임플란트와 뼈에 가해지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매일매일 딱딱한 걸 씹으면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해요. 눈에 안 보이는 금이요. 금 간 줄 모르고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빠집니다. 실제로 호두 깨먹다가 임플란트 부러진 분도 봤어요. 한 번에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미 금 가 있던 게 그 순간 확 부러진 거예요. 네 번째 습관, 피 나도 그냥 두는 거예요. 임플란트 주변에서 피 나고 냄새 나고 붓는 느낌 있으면 이건 잇몸염증 신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아픈데요 라고 하세요. 아플 때는 이미 늦어요. 잇몸에서 피 나는 건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세균이 잇몸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죠. 자연 치아 주변에서 피 나는 것도 문제인데 임플란트 주변에서 피 나는 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주변 염증은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요. 자연치 않은 치주인대가 있어서 염증이 천천히 퍼지는데 임플란트는 바로 뼈로 가요. 뼈가 녹기 시작하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냄새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 냄새가 나면 대부분 잇몸에서 나는 거거든요. 특히 임플란트 쪽에서 냄새 나면 그쪽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임플란트 오래 쓰는 사람들의 관리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관리법 하루 1번은 임플란트 전용 관리하세요. 저녁에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있으면 최고예요. 칫솔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아침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녁에는 시간 있잖아요. 자기 전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치실로 임플란트 사이사이 다 청소하시고 치간 칫솔로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 닦으세요. 워터픽은 있으면 정말 좋아요. 물 압력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거든요.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치실이랑 치간 칫솔만 잘 써도 충분합니다. 치실 쓰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옆으로도 살짝 문질러 주세요. 임플란트 옆면에 붙어있는 프라그를 떼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관리법 씹는 힘을 나눠 쓰세요. 양쪽 번갈아 씹고 아픈 쪽 피해서 쓰지 마세요. 임플란트는 힘 분산이 생명입니다. 한쪽이 조금 불편해도 양쪽 다 쓰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몇 번 씹었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씹자 이렇게요. 그리고 음식을 작게 잘라서 드세요. 큰 덩어리를 한쪽으로만 씹으면 부담이 크거든요. 작게 잘라서 양쪽으로 나눠 씹으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관리법 정기검진 증상 없을 때 가세요. 많은 분들이 아프면 갈게요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가셔야 하고 엑스레이로 뿌리 확인하셔야 해요. 문제 생기기 전에만 살릴 수 있어요. 이미 문제 생긴 다음에 가면 늦어요. 정기검진에서는 잇몸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나사는 잘 고정되어 있는지, 염증은 없는지 다 체크해요. 특히 엑스레이 찍어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뼈가 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눈으로 봐서는 절대 모르거든요. 엑스레이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케일링도 꼭 받으세요. 임플란트 한 사람은 스케일링이 더 중요해요. 치석이 쌓이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시면 임플란트 수명이 확 늘어나요. 네 번째 관리법 잇몸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임플란트는 금속이고 나사고 보철물이에요. 이걸 지켜주는 건 잇몸뿐입니다. 잇몸 마사지 하시고 너무 센 양치는 하지 마시고 피 나면 바로 체크하세요. 잇몸 무너지면 임플란트도 끝이에요. 집으로 치면 잇몸이 기초공사고 임플란트가 건물인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지죠. 잇몸 마사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칫솔로 잇몸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요. 살살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주세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잇몸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양치할 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잇몸 다칩니다. 칫솔 털이 벌어질 정도로 세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잇몸이 내려가요. 잇몸 내려가면 임플란트 뿌리가 노출되고 그러면 염증 생기기 쉬워요. 자, 이제 임플란트 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뽑아야 해요. 그리고 뼈 이식해야 하고 비용은 2배 들고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처음 임플란트 할 때보다 다시 할 때가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뼈가 이미 손상됐거든요. 염증 때문에 뼈가 녹아서 뼈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면 뼈 이식부터 해야 해요. 뼈 이식하면 몇 달 기다려야 해요. 뼈가 자리 잡을 때까지요. 그 다음에야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수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생도 많이 하죠. 비용도 처음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뼈 이식 비용 따로 나가고 임플란트 비용 따로 나가고. 처음에 200만 원 들었으면 다시 할 때는 4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씹는 힘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임플란트 망가지면 그동안 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식사질이 저하돼요. 부드러운 것만 드시게 되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죠. 이게 결국 체력 저하로 이어져요.
제대로 못 드시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체력 떨어지면 외출도 줄어들고 활동량도 줄어들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심하면 요양원 이야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제대로 못 씹으니까 영양실조 오고 체력 떨어지고 낙상 위험 높아지고 결국 독립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할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첫 번째, 치실과 치간칫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약국 가서 사세요. 두 번째, 한쪽 씹기 의식적으로 중단하세요. 밥 드실 때마다 양쪽 다 쓰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세 번째, 딱딱한 음식 빈도 줄이세요. 매일 먹던 걸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세요. 오징어, 견과류, 얼음 이런 거요. 네 번째, 피 나면 무조건 치과 가세요. 며칠 지켜보자 이러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빨리 가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늦게 가면 큰 치료 받아야 해요. 다섯 번째, 임플란트는 괜찮다는 생각 버리세요. 임플란트가 더 약하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수명이 확 달라집니다. 진짜로요. 제가 직접 봤어요. 똑같이 임플란트 했는데 관리 잘하는 분은 15년, 20년 쓰시고 관리 안 하는 분은 3년, 5년 만에 다시 하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임플란트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연치아는 조금 나빠져도 회복이 되는데 임플란트는 한번 망가지면 끝이에요. 다시 해야 해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매일매일 관리하는 게 최선이에요. 귀찮아도 치실 쓰시고 불편해도 양쪽 다 씹으시고 증상 없어도 검진 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50대면 임플란트가 30년 이상 가야 해요. 60대면 20년 이상 가야 하고요. 그러려면 관리가 필수입니다. 치과 치료비로 수백만 원 또 쓰실 거예요. 아니면 하루 10분 투자하실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임플란트 하고 계시면 댓글에 1번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면, 2번 부모님 생각나시면 3번 숫자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임플란트 한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음식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임플란트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분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